자, 이제 좀 쉬었으니까 한 40분 하면 되겠지. 그럼 아까 보여줄 영상 중에서 안 보여준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보고 가자. 응? 영상을 띄워주세요. 저게 지금 나침판이거든요. 자석이죠. 전류가 흐르는 선이에요. 전류가 흐르니까 네, 움직이잖아요. 오른손으로 잡아봐요. 그럼 N 그게 앞쪽을 가리킨 거거든요. 빨간 쪽. 앞쪽을. 전류는 어느 쪽으로 흐르죠? 네. 그림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약간 위에서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죠. 아래에서 앞쪽을 가리키니까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움직이잖아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는 주위에는 뭐 자장이 형성된다. 막 그런 얘기죠. 칠판으로 와서 슬라이드 124번을 봐주세요. 지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10A 전류가 이렇게 흐른데요. 여기 이렇게 20A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때 요 P점이요. 여기 지금 얼마냐면 5cm고 이게 5cm고요. 여기가 P점이잖아요. 요 P점에서의 자장의 세기를 물어본 겁니다. 이거 10cm라고 했죠. 그러면 요 빨간 전류, 요 10A에 의해서는요, 요 아래 부분은 자장에 들어가고 위는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그럼 일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고 일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는 거야. 근데 P점과 Q점만 물었으니까 P점과 Q점에 대해서만 지금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요 아래 요 20A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 20A에 의해서는 요 아래가 들어가고 위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아래에서 들어가고 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빨간 전류에 의해서는 여기서 들어가서 위로 나오고 요 파란 전류에 의해서는 아래에서 들어가 위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부분의 자장은 이 같은 방향이잖아, 나오는. 이 둘을 더해주면 돼요. 이건 들어가고 나오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분의 자장의 세기는 빨간 자장이요. 빨간 자장이 얼마냐 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R분의 요 R이 10cm니까 0.2 이거 메다가 돼야 돼요. 네, 10 테슬라에다가 플러스 같은 방향이니까 파란 자장이요. 파란 자장은 2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 공통인수로 나가고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거든요. 20cm니까 0.2분의 20A 전류가 흐르죠. 이거 테슬라가 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자장은 어떻게 되냐? 들어가고 나가는데 요 10A보다 이거 5cm 똑같은데 요 10A보다 20A가 강하죠. 그러니까 이 파란 자장이 강한 거예요. 방향이 반대일 때는요. 큰데 작은 걸 빼줘야 돼요. 따라서 요즘에 자장의 세기는 파란 거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R분의 0.05분의 I20 테슬라에서 요 빨간 자장을 빼줘야 되죠. 빨간 자장, 방향이 반대니까. 그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공통인수로 나가고, 네, 얼마? R분의 0.05분의 I 테슬라를 이 문제 답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요렇게 묶으면 파란 자장이고, 요렇게 묶으면 빨간 자장. 네, 방향이 반대니까 빼줘야 한다. 그런 얘기죠. 슬라이드 125번을 보세요. 여기 지금 A, B, C, D라고 했잖아요. 정사각형이에요. 이렇게요. 근데 이 부분에 자장은 전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들어가는 기회예요. 똑같은 전류가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심 부분, 이 P점에서의 자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라는 게 문제죠. 이런 거 잘 나옵니다. 그럼 이 전류에 의한 요즘의 자장은 어떻게 구하죠? 네, 이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잡아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형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에서의 자장은 요거에 의한 자장은 요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자장이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근데 요즘의 자장이니까 접선을 그려야죠. 이렇게.
그럼 이 부분에 의한 자장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원형으로 이렇게 그려지니까 요쯤에서 그린 접선이니까 요거에 의한 자장은 요거지요.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한 자장은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되니까. 네, 이렇게 그려지는데, 네, 접선이니까 이 방향이 되죠. 이거에 의한 자장은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그려진 데에서 접선이니까 요 방향이잖아요. 이걸 네 개를 합성해야 되는데 크기가 전부 똑같잖아요. 전류가 같으면. 따라서 요즘에서 요 네 개의 자장을 합성하면 얼마죠? P기고 P기여서 얼마죠? 0이 되죠. 그러니까 중심부의 자장은 0이다가 답이 되죠. 이건 0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2번을 보면요. 2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죠? 여기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지금 전류가 나오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점이 찍혀 있죠? 나와. 근데 이 P점에서의 자장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 있죠. 그러면 이거에 의한 자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데서 접선이니까 이 방향이거든요. 이거에 의한 자장이요. 그럼 이거에 의한 자장은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네, 접선이니까 이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한 자장이 어떻게 되느냐?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데서 접선이니까 이 방향이죠. 요거에 의한 자장은 나오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데에서, 네, 요소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접선이니까 이 방향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갖다 합성해야죠. 그럼 합성하면 이것과 이걸 더해야 되죠. 같은 방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2배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두 개를 합성하면 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것과 이걸 합성하면 네, 평행사변형법의 베타 네, 이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네, 이 방향이 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니까 이 방향 두 개 합성하니까 이 방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답이 된다. 그 말이죠. 중심에서 네, 왼쪽 수평한 방향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에 1999학년도 이게 수능 문제인데요. 보세요. 평행한 두 도선은 같은 크기 전류가 같은 방향을 흐를 때 두 도선의 중간 지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된다. 그러니까 전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 여기선 들어가는 방향이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요 중심부에서는요, 요거에 의한 자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에 의한 자장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데, 접선이니까 이거에 의한 자장은 아래 방향이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이거에 의한 자장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거에 의한 자장은 역시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접선이니까 이 방향이거든요. 그럼 이것과 이거의 자장이 비교해서 요 가운데에서의 자장은 0이 되죠.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응? 그런데 밑에 문제. 한쪽은 10A의 전류가 흐르고 한쪽은 20A의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그때 자장이 0이 되는 점은 어느 구간에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네, 선생님이 슬라이드로 만들어 왔어요. 슬라이드를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 중심부의 자장은 0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의한 자장은 어느 쪽이 형성되느냐면요. 요거에 의한 자장 어느 쪽으로 형성되는지 아세요? 나오니까? 근데 이 방향으로 형성되지 이렇게.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요. 자력선이. 근데 이거에 의한 자장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나오니까? 응? 이렇게 그려져야 되냐? 이렇게. 이건 위로 그려지거든. 근데 가운데는 이 전류가 약하고 이 전류가 강하니까 이 자장이 강하고 이 전류가 약하니까 요 가운데에서는 아래 방향으로 합성 자장이 나타나죠. 이 전류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쪽에 가야 되지 않아? 이쪽에? 거리가 멀면 이거 20A 자장이 좀 작아지고 이것은 좀 커지잖아요. 대답도 안 해.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중심 이쪽에 가 있어야 20A 자장이 어느 쪽이냐면 오른손으로 잡아보세요. 아래쪽이거든요. 이 10A 자장은 어느 쪽입니까? 위쪽이거든요. 위쪽. 그러니까 이게 전류가 작은 대신에 거리가 어때요? 가까워야 네 같은 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어느 공간에 존재합니까? 이 공간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답은 어떤 건가? 마이너스 1과 네, 제로 사이에 존재한다. 2번이 답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이거를 나도 솔직하게 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거 다루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응?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데 이걸 안 다루면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거 안 나온다 해놓고 나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응? 거짓말 시켰으니 어떡하냐고요. 이해됐죠? 그럼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계속 보세요. 원형 전류에 의한 자장이요. 이렇게 원형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중심부에서 자장이 저 뒤쪽으로 나타나게 돼요. 뒤쪽으로요. 응? 이렇게 뒤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자장은 더 뒤쪽으로 나타나는데 이 쇳가루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 이 원형 전류의 반경을 R이라고 할 때 이 중심에서의 자장이 생기고 하는 공식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직선 전류 공식에서 이 파이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칠판을 잠깐 비춰주세요. 전류가 이렇게 원형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형으로 전류가 흐르면 자, 이 보세요. 근데 이 중심부, 그러니까 자장이 이런 데는 안 물어보고 이 중심에서의 자장을 물어봐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이 네 손가락에 원이 그려지잖아요. 이 원을 그렸을 때 내 엄지가 가리키는 쪽이 자장의 방향이 돼요.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엄지가 앞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요즘에 자장은 나오는 방향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나침판을 갖다 놓으면 이 앞쪽을 가리키게 돼요. 근데 궤도 반경 이걸 R이라고 했을 때 원의 반경 요쯤에서의 자장의 색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R분의 I 테슬라가 이게 아까 직선 전류의 자기장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이것은 사실 적분에서 나와요. 비호 사바의 법칙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건데 원을 적분하면 적분상수로서 언제나 파이가 하나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원이기 때문에 원 그러면 언제나 파이하고 뭔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이니까 파이가 하나 더 붙는다? 그러면 아까 직선전류 이 공식에서 그냥 파이 하나 더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이거 봐. 이 엄지가 전류이면 네 손가락에 돌아가는 방향이 자장. 이 네 손가락에 돌아가는 방향이 자장이면 엄지가 뭐란 말이야? 네 손가락에 돌아가는 방향이 전류이면 엄지가 자장이야. 그럼 전류이면 자장, 전류이면 자장.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응? 영상 한번 보세요. 이건 웬만하면 안 보여주는 건데 응? 이 교실에 들어와 있는 학생은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에게 봐서 보여줍니다. 보세요. 원형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하나하나가 직선전류라고요, 저게. 직선전류가 이렇게 모여있는 게 저거예요. 그럼 저 전류한 자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봐요, 직선전류. 그 원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형성되잖아요. 요 B방향이요. 요거. 인터넷을 보는 방향, 학생들은 B방향. 내가 이걸 갖다가 만약에 마우스나 이런 걸로다 이걸 체크를 하면요. 지적을 하면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일 때는 전자표를 이용해서 내가 글씨를 쓸 수 있는데 동영상일 때는 글씨를 못 써요. 그러니까 B방향으로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녹색 전류 있잖아요. 그거의 90도 방향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네, X성분과 Y성분 나누면요. 보세요. 이거 봐요. 넘어가잖아요. 나 이런. 다시 한번 보세요. 미안합니다. 이제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장은 네,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 왜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타나냐 한번 보세요. Each section of current contributes a magnetic field at A, which is at right angles to both the current and the
A점에서는 B방향으로 자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직선전류의 자장. 이 자장을 X와 Y로 나누면요. 네, 이렇게 되죠. 이것들의 총합이 네, 결과 이제 자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X성분, Y성분은 나눈 거예요, 이게. 그럼 아래에 있는 전류에 의해서는 반대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이걸 X성분, Y성분으로 쪼개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Y성분은 비겨버리고 어느 쪽으로 나타나. X성분 쪽으로만 나타난다 이 말이야. Y는 반대가 되니까 비겨버려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된다 이 말이야. Y쪽은 비겼잖아, 위아래가.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또 그쪽으로 생기고 Y쪽은 비겨가지고. 알겠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응?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칠판을 잠깐 보세요. 지금 저기 보면 말이죠. 네,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흐르거든요.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장이 일리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여기서 중심에서 자장은 이 방향으로 형성된다 그 말이죠. 이래봐.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원형 전류한 자장은 결과적으로는 직선 전류한 자장에서 발전된 거죠.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응? 그때 이 중심부의 자장에서 기과하는 공식은 파이가 하나 더 붙는다. 그럼 되잖아. 응? 그러면 슬라이드 128번을 봐주세요. 원형 전류한 자장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그림은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원은 위에 올라가 있고 반은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요. 이렇게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근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중심부에다가 나침판을 갖다 놨는데 나침판의 N극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그래서. 그럼 자장의 방향으로 대답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엄지는 어디를 가리켜? 이쪽이요. 그러니까 엄지가 이쪽을 가리키니까 자장이 요 방향이라니까. 요렇게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나침판의 N극이 이쪽을 가리킨다 그 말이죠. 응? 그렇죠? 근데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요. 이건 전류가 흐르지 않았을 때 나침판은 이쪽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서남북으로다 얘기가 아주 나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쪽이 북쪽이다라는 걸 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 내는 사람이 그걸 빼먹을 수가 있어요. 이쪽이 북쪽이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쪽은 서쪽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 내는 사람이 이쪽이 북쪽이라는 말을 안 준다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 야, 나침판의 N극은 북쪽을 가리키게 돼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나침판의 N극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게 북쪽이니까 야, 이게 당연히 이쪽이 북쪽인데 그걸 북쪽이라도 주어야 하느냐 이러면서 정당화시키면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만약에 어느 쪽이 N극이다, 어느 쪽이 동서남북이다 이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N극이 가리키는 쪽을 N극이 가리키고 있는 쪽을 북쪽이라고 보고 네가 대답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 알겠어? 그럼 이쪽이 북쪽이니까 자 이쪽을 가리키니까 어느 쪽을 가리킨다? 서쪽을 가리킨다를 이 문제의 답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자침의 N극은 어느 쪽을 가리키겠는가? 전류의 방향 바뀌면 반대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바뀌면 이쪽을 가리키겠죠. 그때는 서쪽의 반대 동쪽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예. 뭐 동쪽을 가리킨다가 답이 있죠. 슬라이드 129요. 반지름 1m 원형도선에 3배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응?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몇 뉴턴 퍼 암페어 메타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그냥 대입하면 되죠. 공식에 그냥 넣으면 됩니다. 공식 연습도 우리 이과에서는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해서 무조건 외웠어요. 뭐 나라고 무슨 방법이 없어요. 자, 1m라고 했죠. 그 원형전류의 자장은 2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R분의 I야. 반지름이 1m 아니에요? 3배 전류가 흐르잖아. 그럼 테슬라가 이 문제 답이라니까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의 자장이 4파이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이 되려면 도선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몇 암페어여야 되는가? 이거.
반지름이 1m예요. 근데 이 중심에서의 자장의 세기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암페어메다. 이 자장의 세기에 말이죠. 뭐 이상한 단위가 붙잖아요. 그럼 전부 테슬라로 봐주세요. 뉴턴 퍼 암페어메다, 웨버 퍼 제곱미터, 이게 전부 테슬라와 같은 단위입니다. 그때 여기는 얼마의 전류가 흐르냐 하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대입하세요. 4파이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 요 중심에서 자장의 세기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R분의 R이 1m고 I 얼마 흐르니에요. 네, 2A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2가 돼야 4가 파이가 나오죠. 2A의 전류가 흐른다 답이야. 그냥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다음에 71페이지 슬라이드 130번으로 가보세요. 소레노이드요. 전자석이죠. 전자석.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소레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 철사를 많이 감은 거예요. 이거 소레노이드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잖아요. 이게 전자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자, 봐.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지. 이것 오른손으로 하세요. 오른손. 전류가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이 엄지가 가리키는 쪽이 N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 N극이 되죠.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선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N극에서 나와서 S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선이 나오는 쪽이 N극이에요. 근데 조심하세요. 이 바깥에서 보았을 때는 자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잖아. 그런데 이 코일 속에서는 자장은 요 SS N극 방향이에요. 여기서의 자장은 요 방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 코일 속에서는 요 나침판의 N극이 어딜 가리켜? 네, N극을 가리켜요. 조심해줘야 돼요. 바깥쪽에서는 N극에서 S를 향하지만 이 속에서는 S에서 N극 방향의 자장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이 중심부에서는 자장이 나란하다고 했죠. 이 중심부에서 자장이 가장 강한데 이 중심부에서의 자장이 이렇게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NI 테슬라예요. NI 테슬라. 근데 이 N가 뭐냐면 이거 봐. 1m당 감긴수예요. 이게 뭐냐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솔레노이드 길이가 10cm예요. 그럼 10cm에 대해서 100번을 감았단 말이죠. 100번을 감았다. 그때 이 N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요. 10cm에 대해서 100번 감겠지. 그때 이 N을 100이라고 하면 안 돼요. 몇 번? 10cm에 대해서 100번 감면 1m에 대해서 몇 번 감긴 꼴에 10배니까 1000번 감긴 꼴. 그때 이 N에다 1000을 대입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석은요. 한 군데에다가 많이 감아야지 내 자석의 세기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은 것보다 다 같이 100번을 감았는데 이건 이렇게 감았고 이건 이렇게 감았다면 이건 1m당 감긴 횟수가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석이 강하고 이게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m당 감긴 횟수다 하는 것을 알아줘야 합니다. 영상을 띄워주시죠. 이거 솔레노이드야. 응? 그때 오른손으로 잡았죠? 그럼 전류가 이 앞쪽에서 저 뒤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엄지가 가리킨 쪽이 N극이라니까요. 알겠죠? 엄지 오른손으로요. 응? 그때 이 중심부나 자석 끝이나 똑같아. 거기에서의 자정의 세기에 관한 공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NY.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다 곱해죠. 그때 NU에 조심해야 돼. NU가 뭐라고? 1m당 감긴 횟수가 거는 점을 조심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칠판으로 왔어. 131번을 보세요.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 전체 수가 233개입니다. 233개예요.
그렇죠? 233개인데 지금 130개를 나가고 있어요. 오늘 5번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 진도 끝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협조를 좀 해줘야죠.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고 모르면요, 게시판에 올리세요. 자, 그럼 71페이지에 네, 슬라이드 131 보면 반지름이 1cm, 길이가 10cm인 원통의 코일을 100번 감아 아래 그림과 같이 전지를 연결하고 자침을 놓았다. 자, 자침의 N극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럼 저쪽에서 넘어오니까 이쪽에 N극이 이쪽에 S극이 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그때 여기다 나침판을 갖다 놨잖아요. 이렇게. 여기 N극, S극. 그런데 네, 얄밉게 보통은 N극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건 N극이 일로 끌려오는 거예요. 이 N극이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S극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요? 반발하겠죠. 따라서 어느 쪽으로 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렇게 도는 게 시계 방향, 이게 반시계 방향이거든요. 따라서 이 자석은 반시계 방향으로 반발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코일에 1A 전류를 흘렸을 때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은 몇 테슬라인가? 이때 네, 공식을 하나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솔레노이드 자장의 세기는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성 대답하세요. NI 테슬라. N가 얼마죠? 10cm에 대해서 100번 감겼다고 그랬으니까 네, 1m 100cm에 대해서 1000번 감겼다고 봐야 합니다. 테슬라를 답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코일의 단면積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요 면積얼마라고 그랬죠? 네. 요 반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죠? 1cm라고 그랬죠? 이 반지름은 이 솔레노이드 전자석의 세기에 관한 공식에 이 코일의 반지름 요 R이 얼마일 때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요 반지름하고 네, 자석의 세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좁게 가늘게 이렇게 감아놓나 이렇게 굵게 감나 1m당 감긴 횟수가 같으면 같은 조건에서 자석의 세기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굵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죠. 반지름 1m는 왜 줬죠? 네, 이것 때문에 틀리라고 준 겁니다. 틀려라 그런 얘기죠. 다음엔 전자기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자기력. 자, 여기 보세요.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전자기력이라는 게 뭐냐? 전기와 자기 사이에서 나타난 힘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N극을 갖다 놨고, 여기 보세요. 여기다 S극을 갖다 놨습니다. 그럼 자장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향하죠? N 위에서 S를 향하죠. 근데 여기다 철사를 연결했어요. 철사를 연결하고서 이제 철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전류를 흘려줍니다. 이렇게 전류를 딱 흘려주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철사가 앞쪽으로 팍 힘을 받아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 철사가 앞쪽으로 힘을 받아서 팍 튀어나와. 이 힘을 우리는 전자기력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 그래? 전자기력. 그런데 이 전자기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냐 들어가는 방향이냐 어느 방향이냐 하는 걸 결정하는 법칙이 프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왼손을 직각으로 피세요. 빨리 피세요. 야, 손들어. 뭐 너는 뭐 누군 그러더라. 야, 손들어. 뭐 FBI다. FBI. 세종대왕이 욕해. 우리말로. 요 삼형제 중에서 어느 손가락에 가장 힘이 강할 것 같아? 그렇죠. 날 닮았잖아요. 자꾸 똥똥하고. 나 옛날에 맞아본 적이 없어요.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힘이란 말이야. 이게 힘. 그럼 여기 짚어나가세요. 전자력. 이게 전류의 방향이고 이 집게가 자장의 방향일 땐 내 엄지 방향으로 힘이 나타나돼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갖다 맞춰줘야 돼요. 보세요. 맞출게요. 전류가 이 방향이잖아요. 자장이 아래 아니에요? 그래 이게 나온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런데 이거 시험에 내면요. 좀 복잡하면요. 되게 웃겨요. 시험 볼 때 말이야. 어떤 놈이 이래. 안 보이니까 뒤에 있는 아이 보고 얘 내 엄지 어느 쪽 가리켰냐 이러고 이제 하다가 쫓겨나고. 자연스럽게 맞춰. 줄만 맞춰서 줄만. 막 꺾지 마라. 자, 봐. 전류가 방향이 맞았냐 틀렸냐.
전류방이 이쪽인데 현재 내가 가리키는 이 전류방향이 맞아서 틀렸어. 틀렸지? 자, 자장방향 맞았냐 틀렸지? 두 개가 다 틀렸지? 두 개가 다 틀리면 현재 가리키는 엄지방향이 답이야. 알았어?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렸잖아. 그러면 이거 엄지 가리키는 나오는 방향이 답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는 맞고 하나가 틀렸어. 그럼 현재 가리키는 반대를 답으로 하라 그 말이야. 나 이런. 이것하고 다르게 하자. 자장이 이 방향이야.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전자 길이가 어느 방향이 이러지 않아. 그럼 막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팍. 전류 방향 맞아서 틀렸어. 틀렸어. 자장은 맞았지. 하나는 맞고 하나만 틀렸지. 그러면 현재 가리키는 염제 반대쪽을 답으로 하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답이 된다 그 말이요. 두 개가 다 맞은 거하고 두 개가 다 틀린 것은 똑같은 방향이야. 왜? 이때 봐라. 이게 두 개가 다 틀렸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 맞추면 들어갔다 이거 맞추면 나오니까 두 번 바뀌니까 들어갔다 나오니까 마찬가지 방향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또 와서 이걸 묻더라. 두 개가 다 맞으면 어떻게 하더니 이 병신. 두 개가 다 맞으면 지금 가리킨 방향이 답이지. 두 개가 다 맞거나 두 개가 다 틀리면 현재 가리키는 방향. 하나는 방향을 맞았는데 하나가 반대이면 현재 가리키는 엄지의 반대쪽을 전자기력의 방향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상을 띄워주세요. 여기. 자장이 이 방향이잖아요. 이거. 이 방향이요. 자기장이 이 방향이란 말이야. 이거. 이거 자장이요. 응? 이게 전류요. 장지. 이게 자장이요. 그럼 엄지 방향으로 네,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 자. 여기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때 자장의 세기가 비테슬라고 이거 테슬라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류 I라고는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리고 요 철사의 길이가 요 철사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요. 네, 이 도선이 받는 힘과는 공식이 네, BIL 사인 세타가 되는데 세타는 네, 이 전류와 자장이 이루는 각이에요. 이 전류와 자장이 이루는 각은 이때는 몇 도죠? 90도거든요. 그럼 90도일 때는 이게 1이 되죠. 그래서 그걸 90도일 때는 BIL이 되는데 예. 전류와 자장이 이루는 각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맞춰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잠깐요. 칠판을 보시고요. 지금 여기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자장이 P 아니에요. 그럼 이 철사기를 L이라고 할 때 이것이 받는 인구하는 공식이 BIL 사인 세타인데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 전류와 자장의 요각이 세타거든요. 이게 30도인 경우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90도인 경우는 사인 90도가 1이니까 그럴 때 전자기력 구하는 공식은 BIL이 된다 그런 얘기죠. 사인 90도가 1이니까. 그러니까 90도일 때 가장 큰 전자기력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알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것이 훨씬 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방법을 일러줄게요. 이거 먼저 보고 갈까요? 영상 띄워주세요. 정말 힘이 나타나는가 궁금하죠? 정말 철사가 튀냐? 보도록 하세요. 와이어가 튑니다. 한번 보세요. 아니 뭐 이쁘다고 그냥 이런 자료 그냥 주면서 이렇게 그냥 가르치고 그러지. 없잖아요. 전국에서 이걸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기다 전류를 이제 흘려주는 거예요. 그럼 저거 튀어나 보세요. 힘을 받아요. 튀잖아. 이게 튀어나가잖아요. 이게 전자기력이에요. 전기와 자기 사이에 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저것이 튀잖아요. 자장일로 하고. 그래서 왼손을 맞춰보면요. 이게 F방이 위로 나타나서 저 철사가 위로 튄다니까요.
그래서 자장을 반대로 하잖아요. 그럼 이 힘이 반대로 나타나요. 아래로. 이럴 땐 아래로요. 아래로요, 아래로. 위로 안 튀어요. 그럼 자장이 바뀌면 전자기력의 방향이 바뀌고, 전류 방향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바뀌면, 근데 원래 방향으로 튀는 것이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가, 같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런데, 영상을 계속 띄우세요.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도 있다, 이 말이야. 보세요. 지금 나란한 자장에 원형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무슨 극이냐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란 말이에요. 응? S. 근데 전류가 이렇게 하면 자장이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자장이 같은 방향이야? 아니면 반대 방향이야? 이 나라는 이 자장과 이 부분은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니까 포개져서 여기서 자기력선이 밀하게 돼요. 자기력선 간격이 좁아지고요. 여기는 같은 방향 반대야. 여기서 자장은 이 방향이잖아. 이렇게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자기력선 간격이 넓어져 소화하게 돼요. 근데 자기력선이 밀 안쪽에서 소 안쪽으로다가 반드시 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건 자장이 강한 곳이에요. 자기력선 간격이 좁으니까. 이건 약하죠. 그래서 강한 데서 약한 쪽으로 힘이 나타나도록 돼 있다니까요. 이걸 왼손으로 맞춰도 네,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요. 아래는 전류가 이렇게 하면 자장이 여기선 이 방향이 되거든요. 이 방향이요. 요 방향이요. 요 방향이 돼요. 이거 잘 안 맞네. 요 방향이요. 그리고 여기선 이 방향이잖아요. 반대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에서는 자기력선과 원래 자장이 같은 방향이 돼서 아래가 자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위가 약해지고요. 그럼 강한 데서 약한 쪽으로 힘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전자기력이에요. 응?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예요. 다음과 같은 문제 한번 보세요. 지금 NS 이거 N극 S극 있잖아 이거요. 이걸 갖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여기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했어요. 들어가는 방향. 잘 보세요. 들어가는 방향이요. 그러면 요 차선은 어느 쪽으로 전자기력이 나타나냐 이거야. 물론 왼손으로 해도 되지요. 그럼 들어가면 자력선은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이렇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왼손으로 하면 그러면 자 위와 아래 보면 어느 쪽에 자장이 같은 방향이야. 위야 아래야? 위 방향이잖아. 위 방향. 이 방향이잖아. 여긴 반대가 됐잖아. 아래는 이렇게 반대가 되잖아.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위가 자장이 강하고 아래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한 데에서 약한 쪽으로 힘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래 거 보세요. 아래는 네, 이렇게 자장이 형성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는 이 방향이고 아래는 이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아래는 이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아래는 같은 방향이라 아래가 강하고 위가 약해진단 말이야. 반대가 돼서. 그러니까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힘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들어가니까 자장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이건 오른손으로 해야 됩니다. 직선줄로 해야 하는 자기장.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습니까? 반대가 되고 여기가 어떻게 돼? 들어가니까. 네, 여기가 강하고 네, 여기가 약하군요. 이쪽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고 이쪽으로 전자기력이 나타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자장이 이렇게 형성되거든.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반대가 돼서 약하고 여기는 같은 막 강해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야. 이렇게. 이게 시험 문제 아닙니까? 응?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같은 방일 때는 강한 쪽이 되고 반대로는 약해야 돼. 그럼 강한 데서 약한 쪽으로 전자기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다 그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자, 요거 보세요. 2000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그림은 자기장 속에서 슬라이드 135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영희는 위의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다음 4가지 실험 결과가 얻었다.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도선이 받는 힘의 세기가 커진다. 맞는 거죠, 그죠? 이거 아니야, BIL.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면 도선이 받는 힘의 세기가 커진다. 이게 커지면 이거 커지잖아요. F는 BIL. 이게 커지면 커져, 이게 커지면 커져.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이 바뀌죠.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도 바뀌죠. 위와 같은 실험을 얻기 위한 방법을 옳은 것을 다음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기력이 센 자석으로 바꾸어 본다. 그럼 약한 자석, 센 자석으로 바꿔봐야 뭐야? 위에 2번째. 자장의 세기가 커지면 도선이 받는 힘이 세기가 커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맞죠? 가변 저항기로 저항값을 작게 해본다. 그럼 저항값을 작게 하면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자기력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응? 그건 뭘 확인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거요.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도선이 받는 힘의 세기가 커지는 걸 알아보려면 저항을 작게 해서 흐르는 전류를 세게 해서 과연 전자기력이 커지는가를 확인해야 돼. 맞죠? 그 다음 클립으로 연결 부분 A 부분과 B 부분을 서로 바꾸어 연결해 본다. 영상을 띄워주세요. 지금 클립으로 A와 B를 바꿔본다는 거죠. 요걸 갖다가 요로 가고, 요걸 일로 가고, 이걸 일로 가게 해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플러스라고 하면 A로부터 이렇게 전류가 흘렀던 것이 이게 바뀌게 되면 B로부터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 방향이 바뀌죠. 그럼 전류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전자기력이 바뀌는가를 확인하려면 내 전류를 반대로 흘려봐야 되니까 A와 B를 바꿔봐야죠. 따라서 이것은 기억, 년, 디귿 전체를 다 답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전자기력은 이런 데 이용됩니다. 전동기, 전기 모터, 그러니까 전류계 체납계, 스피커. 이 스피커는요,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건데요. 스피커는 전류를 갖다가, 전자기력에 의해서 진동으로 바꿔주는 것이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자기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시간이 안 되니까, 요거에 대한 자세한 이론은 요 다음 시간에, 전동기 이론에 대해서는 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전자기력을 알아내니까 전동기가 전기 못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응용 범위는 엄청나죠. 이게 기초과학이에요. 기초과학을 발전시켜 놓으면 그걸 응용하는 응용과학가 생겨나서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물건이 나오게 되고 세계 특허를 받게 되고 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기력의 응용 범위가 이렇게 넓다는 것이고, 전동기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는 요 다음에 하고, 전자기 유도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했어요. 그리고 미디어실도 고생했습니다.